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신뢰도라는 겁니다. 컨피던스. 컨피던스는 연관 규칙의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냐면 선택 항목 A를 포함하는 거래 중에서 후행 항목 B가 포함될 거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A를 구매한 경우에 이 중에서 얼마나 항목 B를 구매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값이 클수록 A 구매 시 B 구매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거 있어요. 신뢰도는 위에가 뭐였어요? 서포트죠. 서포트 중에 A를 구매한 거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뭐냐면 잘 보시면 숫자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지지도는 전체 중에 얘가 구매한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전체 중에. 자, 서포트는 신뢰도는 전체가 아니고 A가 구매한 것 중에 A, B가 구매한 것. 이제 점점 줄어들죠, 범위가.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A가 구매할 확률 중에 A, B가 동시에 구매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A를 구매하고 나서 A를 구매한다 그러면 A, B를 동시에 구매하는 확률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그냥 전체 중에 A, B를 구매하는 것보다 실제로 A를 구매했을 때 그러면 B가 따라 구매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보시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주를 구매했을 때 콜라를 구매하는 비율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서포트입니다. 서포트고요. 얘는 소주를 구매할 확률입니다. 소주는 전체 6개 아이템 중에 5개가 소주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 소주와 콜라를 동시에 구매한 거는 6개 중에 2개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2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컨피던스는 0.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콜라를 구매했을 때 소주를 구매하는 건 어떻게 돼요? 콜라를 구매했을 때 소주를 구매하는 거는 서포트가 0.05인데 콜라는 6명 중에 5명이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6명 중에 2명이 소주 콜라를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컨피던스가 0.75 높아졌죠. 콜라하고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신뢰도는 A, B나 B, A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즉 A, B가 동시에 같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확률을 나타내는 게 서포트, 지지도의 의미고요. 신뢰도는 동시에 구매한 게 아니고 그러면 A를 구매했을 때 B가 구매되는 게 맞아? B가 구매됐을 때 A가 구매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지라고 보는 게 신뢰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나중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놓고 쭉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소주를 샀을 때 콜라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콜라를 사면 소주를 구매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콜라 맥주도 나오고요. 맥주 콜라를 보면 맥주 산 사람들은 컨피던스가 1이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맥주 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콜라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100%. 맥주만 구매하면 무조건 콜라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위에는 소주를 구매한 사람들은 콜라를 구매할 확률이 60%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신뢰도는 서포트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 기준을 봤더니 최소 신뢰도를 우리가 0.75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개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소주 콜라를 구매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뭘 이제 나중에 또 분석을 하게 되냐면 리프트라는 걸 또 계산하게 됩니다. 자, 리프트를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향상도라는 건 뭐냐면 실제 거래 발생 확률을 이제 각 아이템이 독립적으로 나올 경우에 비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두 개가 연관성이 없이 단독으로 맥주를 구매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독으로 구매했을 때하고의 관련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항목 A와 B가의 구매 패턴이 서로 독립적인지 상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맥주를 사고 콜라를 단독으로 샀을 때 따로따로 샀을 때에 비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산 확률적으로 그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지라고 보는 겁니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확률 A와 확률 B분의 A, B가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서포터를 컨피던스라고 보게 되면 위에 보면 컨피던스의 그 확률 B를 다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구매될 확률분에 항목 A가 구매된 이후에 항목 B가 구매될 확률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미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1 이상이 되면 1이면은 두 품목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고요. 1 이하면 서로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구매가 되면 얘는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두 구매는 상반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리프트 1 이상이면은 서로 같이 구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모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A가 구매되고 B가 구매됐는데 A, B가 동시에 구매되는 게 같다 그러면 서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이다. A랑 B랑 동시에 구매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를 계산해 보면은 맥주하고 콜라를 구매한 거를 쭉 보시면 지지도 여기 보면 나오게 됐죠. 컨피던스에다가 서포트 B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하고 소주 보시면 0.9. 이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지도는 보통 향상도는 리프트 1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콜라 맥주를 보게 되면 1.5가 나오죠. 즉 콜라를 구매하게 되면 맥주를 구매한다라는 이 얘기는 맥주를 단순하게 구매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콜라를 구매한 사람들은 맥주를 구매하는 게 1.5배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맥주를 구매한 사람보다는 콜라를 사면서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콜라를 사면 무조건 거의 맥주를 1.5배 이상의 확률적으로 더 구매를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맥주 콜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지도라는 거는 맥주와 콜라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은 전체 구매 중에 절반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지도를 가보면은 얘가 0.5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맥주를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콜라를 구매할 확률은 1이 나왔죠. 아까 전에 컨피던스가 무슨 말이냐? 맥주를 구매한 사람들은 무조건 콜라를 100% 구매한다 라는 얘기고요. 리프트는 자 그러면 그냥 콜라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맥주 구매 시 콜라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은 그냥 콜라를 구매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1.5배 이상 더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지지도는 전체 중에 이 두 개를 같이 구매하는 확률. 신뢰도는 A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할 확률. 리프트는 단순하게 A를 구매할 때보다 A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1.5배가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지도는 몇 퍼센트, 지지도가 제일 낮겠죠. 전체 구매 비율 중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구매 비율 중에서 지지도는 몇 퍼센트 이상, 신뢰도는 몇 퍼센트 이상, 그 다음에 향상도는 또 몇 퍼센트 이상. 리프트는 무조건 1 이상입니다. 1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준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면 됩니까? 리프트가 제일 높은 순위로 쭉 솔팅을 하면은 가장 강력한 지식이 추출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를 사는데 맥주를 사더라. 아니면 맥주를 사는데 기저귀를 사더라. 그것도 리프트 값을 한번 봐야 되겠죠. 리프트라든가 신뢰도, 컨피던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는 건지, 맥주를 사면 기저귀를 사는 건지.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아마 맥주를 사면서 기저귀를 사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마트 가서 금요일 날 미국 사람들이 맥주를 사면서 기저귀를 산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럼 컨피던스는 맥주하고 사면은 기저귀를 사는 게 더 높게 나왔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니까. 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값이 크면 좋지만 신뢰도가 크다고 최선의 연관성 규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그러니까 지지도, 신뢰도, 그 다음에 리프트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와 지지도는 자주 구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관성 때문이 아니라 우연하게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고요? 리프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게 독립적인지, 즉 두 사건은 독립적인데 그냥 어쩌다가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리프트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연관성 규칙의 장점은 수많은 품목들 간의 유사한 연관성을 갖는 구매 패턴을 찾아주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왜 같이 많이 묶일까라는 거를 발견해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이렇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료 구조와 계산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확률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특별한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룰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그냥 다 집어넣고 돌려봅니다. 그러면 리프트 지지도, 신뢰도, 리프트 값이 막 계산이 되면서 어떤 룰이 툭툭툭툭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방향성이나 목적, 얘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없이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목적이 없을 때 유용하게 되는 거죠. 단점으로는 연관성 규칙에 의해서 아이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죠. 그죠? 서로 간의 컴비네이션이 무수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리프트나 지지도의 값을 올려주면서 크라이터리아 기준값들을 올려주면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항목의 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잘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드물게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들끼리 간에 찾아내는 개념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드물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 처리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자, 연관규칙 분석 중에 순차 패턴입니다. Sequence Association 룰입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연관성 규칙은 A와 B가 동시에 구매가 되는 장바구니에서 한 장바구니 내에서 이 A와 B의 구매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연관성을 찾아내는 건데 순차 패턴은 그게 아니고요. 트랜잭션이 한 트랜잭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장바구니에 맥주와 소주를 동시에 구매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관성을 보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1월 5일 날 와가지고 맥주를 샀어요. 그런데 1월 10일 날 와서 소주를 샀어. 과연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즉 시간적으로 아까 전에는 연관성 분석은 하나의 장바구니에 동시에 같은 날 사가지고 갔을 때 연관성을 보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패턴을 보는 겁니다. 즉 A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B라는 사건이 이루어질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게 순차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웹 디자인을 듣고 웹 프로그래밍을 듣고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듣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보면 매 학기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가 변동 패턴도 삼성 주가가 상승하면 그거에 의해서 LG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를 구매하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또 프린터를 구매하고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화상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순차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의료 진단에서의 질병 발생 순서 패턴도 구할 수가 있고요. 환자 진료에서 진료하고 투약 패턴이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자, 고객 A를 봤는데 고객 A는 2012년 3월 5일 날 소주를 사고 그 다음에 2012년 3월 9일 날 맥주를 샀고요. 그 다음에 102번 고객은 3월 7일 날 소주, 콜라, 와인을 동시에 사고 그 다음에 소주를 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콜라, 맥주, 주스를 사고 이런 시퀀설 패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고객 1번은 소주를 구매하고 일정한 시간 여기 보면은 대괄호가 그겁니다. 한 번에 구매한 거예요. 한 번에 소주를 하나만 사고 맥주를 그 다음에 한 번 사고 102번 고객은 소주, 콜라, 와인을 동시에 사고 그 다음에 소주를 와서 하나 또 사고 그 다음에 콜라, 맥주, 주스를 그 다음에 또 사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쭉 고른 다음에 여기서의 아까 전에 봤던 지지도 서포트랑 그 다음에 컨피던스 리프트를 여기서도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주, 맥주 또는 소주를 샀을 때 콜라, 맥주를 동시에 사는 이 패턴이 의미가 있게 나온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퀀설 패턴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만 하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패턴을과 비슷하게 이용을 해서 쓰는데 얘는 시간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웹 패턴 분석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어떤 페이지들을 거쳐서 가는지 이 페이지 클릭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클릭 패턴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패턴을 우리가 봐서 이제 어떤 좋은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사용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구매율이 높아지죠. 그런 패턴을 볼 때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이런 것처럼 뭐 여행 패턴도 있을 거고, 그죠? 사람들의 어떤 순차적인 패턴을 보는 게 여기에 목적입니다. 다양한 방법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차를 두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연관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